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득점 스킬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직 논술을 이제 어떻게 작성할지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재 이제 8페이지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기본형의 지식을 이제 숙지해라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리수 문제가 나오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예측이 되는 것은 제일신문과 이제 상관이 없이 상황과 상관이 없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하게 이제 쓰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유형을 조금 이제 나눠 보면은 논제와 관련된 유형을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 지식을 이제 요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기본적 지식을 갖다가 단순히 이제 서술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1점 정도 이제 출제가 됐던 영역입니다. 이제 중간에 좀 애매한 그 부족한 점수를 메꾸는 용도로 이제 썼던 건데, 그래서 단순히 뭐 정의를 써라, 아니면 개념을 써라. 보통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징을 써라, 장점을 써라, 단점을 써라, 제한점을 써라, 이제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수교육학에서는 이제 그다지 중요한 지식은 아닙니다. 특학에서 이런 지식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단순히 이제 기본적인 뭐 개념이라든가 뭐 특징이라든가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배경 지식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통합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써라 이런 것들 사실 우리들은 이제 교재에 있어도 전혀 이제 외울 필요도 없고 이제 볼 필요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또래 교사의 효과를 써라 이런 것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특학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어떤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테마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좀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물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1점 정도 출제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2점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점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조금 이제 많이 출제가 되면 3점이죠. 3점이다라고 하는 거. 더 많이 출제가 되면 이제 6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점 3개 써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단점도 3개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효과를 써라 이랬을 때 뭐 학생 측면의 효과를 3개 써라 이렇게 끝나면 다 되는 건데 이제 교사 측면의 효과도 3개 써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장 6점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심하면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5가지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많이 쓰는지 유창성을 보겠다. 5가지 써라 이렇게도 이야기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려면은 사실은 주로 이제 출제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장점, 단점, 제한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된다. 아니면은 이제 특정 개념과 관련된 하위 유형과 관련된 설명도 이제 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단 강화의 하위 유형 3가지를 쓰고 어떤 측면에서 설명해라. 3점 이렇게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